rainbow. 네. We can see the rainbow. 예, 레인보우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리고 레인보우 비 오는 날이면은 what can you do? 우리 비 오는 날은 뭐뭐 하고 놀 수 있어요? We can play in the mud. 만약에 진흙탕물이면은 예, mud가 생각나겠죠? 그 다음에 또 뭐를 할까요? 네. 우리가 보통 비 오는 날 우산 쓰죠? 그죠? 그래서 we can spin our umbrellas.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함께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래서 너무 빨리 접지 마시고요. 아이가 비 오는 날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아이들이 커도 어떤 섭직을 던져줘도 기초 생각을 우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훈련을 잘 하는 아이들이 여기에 따라서 또 리서치도 잘 하겠죠. 그래서 무엇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아이디어는 아이 머릿속에서 일단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면 또 아이랑 친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고 나면 이제 보통은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좋은 글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리포트를 쓰거나 이런 다음에 아이가 뭐 레인보우에 관한 동화책도 읽고 뭐 사전도 보고 도서관 가서 잡지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더 모으겠지만 지금은 아이들하고 아주 짧은 글을 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플래닝을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더 플래닝해서 인포메이션을 잔뜩 모아온 다음에 그걸 또 오르가나이징 하는 과정까지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화책을 한 권 읽거나 이런 정도로 가볍게 그 인포메이션을 정리를 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고 나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first draft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펜을 가지고 엄마가 써줄 수 있는 부분은 써주다가 아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이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써주는 거예요. 자, rainy days 해도 제목이 되지만 우리 제목은 다 쓰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고 아이하고 같이 써보는 거예요. 자, 오늘이 만약에 뭐 우리 지나서 June이지만 오늘은 June, 예를 들어서 오늘 며칠일? 예를 들어서 8일, 9일 뭐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2010, 2010하고 날짜를 일단 아이가 한번 써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처음 센텐스를 엄마가 한번 옆에 써주는 거예요. Rainy days are 네, 우리가 오늘만 비가 온 게 아니라 비가 온 날들이 많았고 오늘은 비 오는 날에 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rainy days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하고 are fun days to play outside. 네, 그래서 rainy days는 fun days to play outside. 밖에서 놀기 너무 재밌는 날이에요 하고 제가 지금 general한 스테이트먼트를 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 뭐가 뻔한지도 쓸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내가 쓸 내용을 구체화시킬 더 구체적인 그날의 아이디어로 한 번 더 좁혀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I can have a lot of fun in the water. 그러면 바깥에서 노는 건데 또 물에서 노는, 물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놀 수 있기 때문에 fu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그래서 한 번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what can you do? 우리가 그 일기를 보는 사람이나 또 그 독자들이 딱 보고서는 아, 얘가 지금 여러 가지 펀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물론 이제 처음 제가 이렇게 집어넣고 형식을 갖추자면 또 뭐 본론은 안에 인덴트 넣고 한 칸 띄고 하겠지만 지금 아이들이 뭐를 하는 단계라고요? 데일리 free writing, journal writing 때문에 그냥 옆에 그런 거 무시하시고 그냥 쭉쭉 써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hat can you do on these days? 뭘 할 수 있어요? I can 한번 하나씩 해볼까요? 네, splash in the water. 네,
그럼 아이가 아마 나 워터 쓸 줄 알아. splash in the water 쓸 줄 알아.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거는 네가 써봐 하고 펜을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써보고 내가 써보고. 그럼 이제 또 I can 따라서 계속 쓰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I 차지가 되겠죠? 네, 아이가 이제 써나갑니다. I can play in the mud 하고 또 이제 하나 써나가겠죠. 그 다음에 I can make 네, I can make 하지 말고 여기 들어갔던 걸로 해볼까요? I can see the rainbow. 네, rainbow and spin my umbrella. 예, 이런 식으로 줄줄줄 쓰겠죠. 자,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일단 리스팅을 해주는 거예요. 리스팅 하고, 이제 좀 썼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써봤는데, 뭐 더 쓰고 싶은 게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서, 여기 있는 내용을 쓰거나, 또 고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한번 아이하고 생각하면서 정리를 쭉 해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마지막 나의 퍼스널 아이디어를 한번 넣어보라 그랬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편안하게 여러분 생각되는 거 한번 얘기해 볼래요? 한국말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I love로 제가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I love the rainy days very much.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이런 사실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글감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특별한 일이 없어도 subject writing을 하도록 유도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점점 학년이 올라가서 리포트를 쓰거나 어떤 주제를 남겨주고 그거에 대해서 써봐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해봤던 그 과정을 기억을 하겠죠? 제일 먼저 글을 쓴다는 건 책상에 앉는다. 컴퓨터를 킨다. 그 다음에 이름부터 쓴다. 그리고는 이제 휴지만 구긴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글감을 딱 던져주면, 그렇구나. 네. thinking skill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brainstorming 먼저 해보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보고, 그런 다음에 일단, 그래, 틀릴 거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순서나 이런 건 다 바꿔치기 하면 되니까 우선 한번 써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아이와 함께 글을 해놓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너의 의견이 하나 필요한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자꾸 해줘서, 그런 생각하는 습관이 되다 보면 자기가 자신의 글을 혼자 써나갈 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드래프팅이라고 합니다. 드래프팅을 하고요. 보통은 드래프팅을 하고 나면 이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털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하고 이 말은 연결이 안 된다라든지 예를 들면 뭐 I can see the rainbow를 한다는 거는 다른 건 플레이의 컨셉이니까 레인보우는 뭐 앞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과정을 하는 걸 revising and editing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저는 shared writing 단계에 있는 아이에게 revising하고 editing하는 프로세스는 생략하도록 권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우백해가지고 다 뒤집어 털고 이러다 보면 애들이 아직은 글감의 프레임을 형성하는 과정인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욕심내지 마시고 이런 거 풀피링하고 이런 건 좀 생략하시고요. 다만 살짝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살짝 조금만 고칠 수 있는데 한두 군데만 손을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뭐 점을 안 찍었다든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을 안 찍었다든지 아니면 이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and 정도는 이제 알만도 한데 이거 and를 뭐 이렇게 썼다든지 end라고 썼다든지 이렇게 가볍게 하는 거 한두 개만 고쳐줘서 나머지는 그냥 아이가 쓴 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바로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글쓰기 지도하려다 보면 엄마들이 나도 글 못 쓰고 풀피딩 못 하는데 하고 걱정만 하세요. 근데 엄마도 자신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이도 아직은 풀피딩이 더 중요한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앞으로 그래마를 배워가면서 수정할 영역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거 시작도 좀 마음에 안 들고 끝도 조금 약하고 디테일도 마음에 안 들고 스펠링도 죄다 다 틀리고 그래가지고 아유 네가 뭐 벌써 글쓰기니 이런 거 스펠링도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단계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다 걷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엄마랑 글 안 쓰고 싶을 거예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글쓰기라는 건 누구에게나 해산을 하는 거예요. 내 작품을 하나 이 바깥에 내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세상에 처음 나온 그 엄마랑 같이 했더라도 그 작품을 누군가 사정없이 걷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시는 출산을 안 하고 싶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시 막 고우백하고 다 이것저것 건드리고 터트리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통으로 된 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요한 거는 지금은 그래마 체크 시간으로 너무 많이 이 시간을 할애하지 말라는 거죠. 그대로 두시고 그대로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1학년 때 쓴 영어를 보면은요, 뭐 when 같은 거는 WHEN인데 WEN 뭐 스펠링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한 2, 3학년 지났을 때는 창피하다고 그거 버리라고 막 이러더니 이제 고등학생쯤 되니까 그게 또 너무 소중한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거꾸로 막 그걸 너무 귀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지금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이라는 거는 요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몇 개만 고치라고요? 한두 개만. 요거 너무 잘 썼어. 근데 요거는 엔드가 요게 아니고 이렇게 한두 개만 해야 그나마 또 기억이 나겠죠. 그래서 한두 개만 살짝 손볼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라.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작품을요, 아이가 일기장에 쓰잖아요. 그러면 밑에다가 뭐 우산을 쓰고 장화를 신고 비를 맞고 있는 너를 한번 살짝 그려보라든지 조금 그림을 넣어주게 하면 아이가 뭔가 거기다 정성을 담겠죠. 그래서 그림을 딱 넣었어요. 넣어주면 이렇게 또 예쁜 데코레이션을 해주거나 아니면 또 그걸 뭐 골판지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이 아이가 지금 쓴 글이 이게 예사가 아닌 거죠. 작품인 거죠. 그래서 작품으로 프로모션을 해주고 퍼블리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은 대충 하다가 끝냈거나 그냥 한번 쓰고 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쓴 보람이 있도록 작품화 시켜서 부모님이 뭔가 그걸 충분히 축하를 해주면 힘들어도, 여전히 힘들거든요. 힘들어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고 다음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처음에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그리고는 바로 그냥 써내려 간다. 그리고 한두 개만 조금 손을 봐주고 너무 많이 손대지 말고 틀린 게 많아도 내버려둔 상태에서 그거를 프로모션을 시켜준다는 거죠. 작품으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하는 선에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shared writing 단계 아이들에게 필요한 라이팅의 아주 기본적인 프레임을 6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날 있었던 해프닝은 제가 생략을 한 거고요.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특히 나중을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subject writing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그래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여전히 아카데미 세팅에서 많이 필요하다. 학문의 세계에서 많이 필요한 라이팅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이것도 subject writing입니다. 주제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rainy days는 일상의 거를 주제를 만들어서 써본 거라고 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지금 나오는 who am I는요, 수수께끼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리포트를 스토리 형식으로 써보라 그랬죠. 나는 헐미 크랩이야. 나는 바다 밑에 살아. 뭐 이렇게 아까 설명하라고 한 것처럼 그런 형태의 글이지만 아이 라이팅이 되다 보니까 애가 부담이 없겠죠. 재미있게 쓸 수 있겠죠. 나는 누구야 한 것과 같은 형태인데요. 이거는 반대로 나는 누구게 하는 글이죠. 수수께끼. 근데 수수께끼를요,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수께끼를 문제를 내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subject에 대한 describing word를 굉장히 많이 연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영어 수업 시간에도 사실 수수께끼 수업을 많이 하는 게 라이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업 모델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수수께끼를 한번 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수께끼를 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목은 우선 좀 나중에 써도 좋겠고요. 예, who am I 답은요, 이건 이번에는 크랩입니다. 그냥 크랩인데 수수께끼 지금 우리 아이가 문제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크랩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야를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똑같이 하겠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쭉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가장